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터를 지역업체에 분양해 줄 것을 지역 상공계가 요구하고 있지만 진주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환경부가 주최한 보고회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기 측정 대행 업체들의 엉터리 측정 실태를 고발한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창원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부동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의 단체장들이 경남도청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영남 미래 포럼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뒤 첫 모임입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영남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남권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권역별 발전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과 방역, 문화, 관광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창원에서 부산, 울산, 경주, 대구, 창녕, 창원으로 이어지는 297km의 광역 철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광역 단위의 광역 대중교통망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은 권역 단위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 철도망을 시작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때 권역별 발전 전략을 먼저 고려해서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또 낙동강을 함께 접하고 있는 만큼 낙동강 통합 물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본류 오염 방지와 취수 지역 피해 최소화,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며 낙동강 유역 상생 발전 협약도 맺었습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 그리고 과학적 검증, 합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과 연구원장들로 실무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역 상공계가 신진주 역세권의 아파트터를 지역업체에 분양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에 빠진 지역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건데요. 진주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신진주 역세권 2지구입니다.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주택 3필지에 2,7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터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분양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주시는 이곳 공동주택터에 대해 지난 5월 말 분양 공고를 내기로 했지만 일정은 3개월 가까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진주 지역 업체에게 이 터를 분양해 줄 것을 진주시에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지구처럼 지역 제한을 두어 진주 지역 업체를 추첨제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전국 경쟁 입찰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진주 혁신도시에서 보듯 타 지역 업체가 맡으면 지역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 내의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 자본들이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진주시는 지역 업체에 맡기고 싶지만 지역 제한을 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규 모두 경쟁 입찰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20여 개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역 제한을 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속 지역 건설 업체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 하지만 그건 근거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지난 1지구 분양 때 지역 제한을 둔 사유로 지난해 진주시 공무원 9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은 점,
특히 또다시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한편으론 정부의 지역 건설업 활성화 정책에 걸맞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지역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로 보고회는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중간 보고회장.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낙동강 유역 상하류 지역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보고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보호 수문 개방과 보호 처리 방안이 없는 통합 물관리 방안은 낙동강 포기 선언이라며 보고회 개최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녹조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분이 없는 것은 결국은 알맹이 없는 방안이고.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구미 성서산단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총유기탄소 총량 관리제 시범 시행 등의 방안을 준비했지만 낙동강 보호 처리 문제는 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금강 영상과처럼 낙동강도 별도의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강 하류의 취수장을 만들고 낙동강 본류의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동부 경남과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합천 주민들로 구성된 취수장 반대 추진위원회는 보고회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강 취수장 건설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기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물을 다 가져가 버리면 농업을 영위할 수가 없죠. 보고회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경남도청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통합 물관리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반대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부터 경남 지역에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합천과 산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통영, 거제, 남해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북한 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창원도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4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며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내 대기 측정 대행 업체들의 엉터리 측정 실태를 고발한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창원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기 측정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의 과태료 폭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짓 대기 측정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도내 대기 측정 대행업체는 모두 10곳.
이 가운데 창원시가 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절한 방법에서 한 개라도 놓쳐버리면 미적정이라고 자기들이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 딱 기계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MBC 경남의 보도 이후 창원시가 가장 먼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창원 지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1년에 한 번에 그쳤던 허위 측정 기록부 점검을 분기별로 확대합니다. 환경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한 번이라도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허위 측정에 가담한 기술 인력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시키는 벌칙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거짓 측정에 가담했던 인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이들이 신규 업체로 이직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업체와 또 그 기술자가 동시에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업체는 징계를 받고 이제 기술자는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 법을 개정을. 한편 창원시는 무더기 영업 정지로 측정업체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거짓 대기 측정업체 5곳이 있는 김해와 양산시의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피폭자와 그 후손들은 지금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비핵 평화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 합천 비핵평화대회가 피폭 75, 이어지는 검은 눈물이라는 주제로 합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원폭 피해 2세는 피폭의 신체적 고통이 대를 이어 3세에게도 전해졌다며 정부 대책과 지원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늘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서 그날 천장만 바라보고 산 세월이 38년입니다. 이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국회는 피폭 71년 만인 지난 2016년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후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75년 동안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최소한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지지하고 국가에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세계 비핵평화공헌은 한국인 원폭 피해 대표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에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지부가 분산되어 있지만 해도 그마저도 주로 합천 분들이 피해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천에 해야 되겠고. 한편 정부는 방사능이 인체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1, 2, 3세에 대한 유전체 분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생존한 원폭 피해자는 합천 500명을 비롯해 전국 2,400여 명, 후손들까지 포함하면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75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 제례가 오늘 오전 10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부마 41주년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늘 오후 7시 창원 진해루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 물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안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2020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양파 국내 육성 품종 품평회와 기술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개주가 억대 갯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개원 9명은 개주 61살 B씨가 갯돈과 차용금 등 1억 9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지난 1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고소했는데 피해액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사천 비행장에서 완성한 우리나라 1호 항공기 부활이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해 우리 영공을 가로지른 첫 항공기인 부활이 과학기술뿐 아니라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아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활 항공기는 공군이 지난 2004년 복원했으며 경상남도와 사천시도 2대를 복원해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 7명은 서은혜, 정인후 의원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며 민주당 도당에 조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은혜, 정인후 의원은 해당 행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의 분열을 자초하고 당의 이익을 해치는 이들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의회가 정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과 관련해 환강 취수원 선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환강이 거창군 북상면 남덕유산과 고재면 삼도봉에서 발원해 합천댐으로 흐른다며 환강 취수원 수계 상류 지역인 거창군과 협의하지 않은 환강 취수원 선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 인력 사업에 선정돼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설립합니다. 경상대가 3년간 국비를 포함해 23억여 원을 지원받아 설립하는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은 앞으로 기계와 항공 등 경남 주력 산업의 스마트 제조기술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 4차 혁명 기술 융합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 창원 터널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과속과 추돌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구간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5월에는 3,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지난 5월에는 1,200여 건이 적발돼 단속 초기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창원 터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구간 단속을 도입하기 전 같은 시기보다 각각 71%와 50% 감소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행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지사 소속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하동구는 애초 지난달에 열기로 했다 8월로 연기한 섬진강 문화제첩축제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동구는 제첩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하동 송림공원에서 제첩 시식과 판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개최가 취소된 진주 국화작품 전시회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규모 분산 배치로 전시를 대체합니다. 진주시는 관람객 다수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나 노년층임을 감안해 전시회를 취소하는 대신 시청 앞과 촉성루, 종합경기장 등 10여 곳에서 소규모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물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으로부터 2만 1,000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전국 149개 단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유엔의 검증을 거쳐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와 소형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탄소 포인트제 홍보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탄소 포인트제 홍보 도우미는 2020년 그린 리더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로 이달부터 3개월 동안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탄소 포인트제 홍보를 하고 가입 요령을 안내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2022년부터 부분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내년부터 도내 학교 10곳을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 도내 29곳에서 운영 중인 교과 특성화 학교는 특정 분야의 소질이 있는 적성이 있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관련 과목을 개설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363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교사가 112명, 초등학교 교사 210명,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 교사 41명입니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